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지금 사실은 매주 금요일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박스오피스 브리핑이라는 영화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만은 상황 자체가 워낙 심각하죠. 재난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편성을 조금씩 바꾸고 구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이 접수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저희 권유부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 각 매체들 다 속보를 전하고 있어요. 네. 이 관련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도 계속해서 도착을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지금 강원도 지역에 계신 분들일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전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통해서 지금 아이짱님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여러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네요. 빨리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박영애님은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산불 진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전국에 불이 난리군요. 해운대 쪽도 걱정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들도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영수님은 불길이 빨리 잡히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바람이 잠잠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네. 8879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십니다. 속초에 친척이 살고 있는데 친척분이 다행히 피해는 없으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도 빨리 진화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지국이 불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방송에 귀 기울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관련 소식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는 산불 관련된 뉴스일 텐데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가장 걱정은 인명피해입니다. 민가와 기숙사에까지 불이 붙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도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접한 속초시도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데 이어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초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고 속초고 기숙사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딱 나왔는데 불이 완전 보일 정도로 크게 나 있었고 학교 뒤쪽 기숙사도 타고 있고 그냥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보일 정도로. 네, 강원도 고성, 또 속초, 그리고 강릉, 그리고 옥계 지역, 강원도 동해, 그리고 동해 망상 지역까지 지금 산불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 세종이청사에 중대본을 설치했고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불씨가 계속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녀서 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해가 뜨면서 조금 잠잠해졌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나마 조금 사그라들었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출근을 할 때 약하게 그 비가 내렸거든요. 서울은요. 네. 그래서 빨리 강원도까지 그 비 기운이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 고성에서 시작해서 속초로 번진 산불로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살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250헥타르고요. 축구장으로 치면은 350배에 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면적 정도가 탔습니다. 사망자가 2명으로 알려졌는데 1명은 강풍으로 피해를 입고 숨진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 정확하게 산불로 직접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 특히 사망하신 분은 1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주택은 120여 채가 탔고 창고 비닐하우스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바람이 워낙 강하고 빠르게 불고 있어서 진화보다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밤사이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빨리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막 해가 뜨고 있으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항을 계속 저도 지켜봤는데요. 정말 주민들이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일성 콘도에서 산불이 처음 발생을 했는데 그 근처에 하나 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씨가 골프장 잔디로 옮겨 붙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근처에 요양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정말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네, 속초 예. 보강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속초 예일요양원, 우리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현지 대피를 했고요. 그리고 속초 의료원은 일반 환자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옮겨졌고 중환자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동이 중환자들 쉽지 않은 분들이죠. 네, 예. 인근 안전한 병원으로 대피시킨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밖으로 나와서 발을 계속 동동 구르면서 집이 타는 걸 지켜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일반 가옥은 125채 탄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됐는데 창고도 탔고 비닐하우스 5동도 현재까지 전소됐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집계되는 게 뭐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긴 힘들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집계를 해서 그 피해 상황들이나 현재 상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본부도 그렇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다 지금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전원 있습니다. 투입이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산불 진압이 어렵다면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새벽 사이에 당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헬기가 동원돼야 되는데 이제 해가 떴기 때문에 헬기 동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어떤 장관 수행일이었는데 이임식 하는 오늘 날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임식인데 중대본 가동 즉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고성하고 속초 현장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 산불 진화 그리고 이재민 구호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현재 지금 나섰습니다. 헬리콥터, 소방차, 병력까지 가동을 해서 전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불길 잡는데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5897님이 아들이 강원도 고성 8군단에서 근무 중인데 어제 저녁에 전원 대피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군 병력들도 지금 대피를 해야죠. 아시다시피 지금 산불이면 산악지대에 지금 군부대들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이제 독립중대들도 뚝뚝 떨어져 있는 중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도 지금 다 대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최미진님은 텔레비전을 켜봐야겠는데 무서워서 먹혀고 있어요라는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어제 진짜 한 12시부터는 방송사에서 전부 다 속보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좀 심각성이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6281님이 어제는 충남 아산에 있는 산에서 큰 불이 나서 헬기로 하루 종일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잘 진화가 되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군요. 아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화가 됐군요. 충남 아산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7941님은 어제 시작된 불이 아직까지 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사실 산불은 잔불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불씨가 지금 초속이 한 20m, 30m까지 예, 나오고 빠른 있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불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깨비불처럼 날아가서 되게 의외의 장소에서도 불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SNS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벽 사이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영미님이 헬기는 왜 해가 떠야 되는 거예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헬기의 운항도 운항이지만 그 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해가 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요. 사실 지금 해가 뜨는 것도 뜨는 건데 강원도 지역에 바람이 워낙 강해서 헬기 비행 자체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진화 작업에 나선다는 소방본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밤새 푹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지금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대피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속초 시민들도 지금 대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피 장소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속초 온정초등학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속초 교동초등학교 비롯해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속초 지역에 25개가 휴교령을 내렸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12개고요. 중학교 4개, 특수학교 1개, 공립유치원 2곳, 사립유치원 3곳 포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밤 사이에 그 강원도 지역, 고성, 속초, 강릉 지역 또 오늘 새벽에는 동해 지역까지 그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통신국이 불이 타버려가지고 네. 이 메시지마저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뭐 학교 그리고 이 산속에 있는 사찰들 또 병원 이런 곳들의 그 대피 명령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각 지역마다 대피소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피소들 정보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 계신 분들이 지금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내용들이 또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그 문자 메시지로 전해드렸던 충남 아산 지역, 설화산 지역의 산불 소화 당국이 지금 진화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고 잔불들이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잔불이 다시 불이 붙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도 지금 네. 현재 통행이 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고속도로하고 7번 국도 일부 구간 양방향 차량이 지금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국도가 7번 국도죠. 뭐 평소에는 이제 경광,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도로입니다만 오늘은 지금 강한 바람 또 건조 이런 것들 때문에 산불이 지금 아주 산발적으로 여기저기로 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차량 통행마저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처음에 산불이 시작했을 때는 바람의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약간은 뭐 시계로 치면 한 11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쪽 방향을 바람 방향을 보면서 이게 진화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정 지나면서 방향이 막 뒤죽박죽 바뀌면서요. 위로도 올라가고 있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아직 우리 집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 환경 잘 살피시고 뭐 각종 언론사의 속보 그리고 SNS 상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더 큰 피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속보 접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그 산불 소식 외에 저희가 다뤄야 할 일반적인 뉴스들 조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검찰 수사단이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집과 또 문제의 강원도 원주 별장 그리고 경찰청까지 1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3년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포렌식 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1, 2차 수사를 할 때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던 자료들이 아직 서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건 별장의 성접대 혹은 성범죄 이런 얘기들입니다만 수사단이 집중하고 있는 건 뇌물 사건이죠.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을 네. 했는데 어느 곳들을 압수수색한 거죠? 김 전 차관 자택,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무실 등인데 그곳에서 업무일지와 같은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참 주목할 부분이 검찰 수사가 벌써 김 전 차관에 대해서 3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또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된 강원 원주시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압수수색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을 맞출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 전 차관하고 윤 씨 휴대전화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증거를 인멸했거나 아니면 입을 맞췄으면 그런 정황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무언가를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어떤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약간의 의구심이 생깁니다만 어제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재판이나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비하는 어떤 각종 자료들을 확보를 한다면 그 관련해서 또 혐의들을 입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 경찰이 컴퓨터를 윤중천 씨 컴퓨터를 복구해놓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이런 거 저희도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게 무려 3만여 건의 파일이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지금 뒤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당시에 경찰 수사를 좀 막았다, 외압을 행사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 가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외압에 관련된 수사 자체 외압이 관련된 것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뇌물 사건 그 단독 사건도 봐야 되는 것이며 각종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에 지금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했던 압수수색에 뇌물수수, 네. 직권남용 그리고 성범죄 혐의별로 이제 구분된 수사단이 3개 팀인데 네네. 그 중에서 뇌물수수 담당 팀이
주도로 진행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시효 문제라든가 사실 현재까지 증언 상황을 봤을 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뇌물수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단은 출범 3일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피해자들을 지금 현재 입건한 상황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겁니다. 네. 그리고 윤 씨 역시 윤준청 씨도 마찬가지로 혐의 피해자로 입건된 뒤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이 법조계 정계 인사들하고 굉장히 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윤준천 리스트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게이트가 훨씬 더 크게 보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지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팀도 혐의별로 3개 수사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각각 또 유기적인 어떤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소식도 짧게 보도록 하죠.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자필 문서 작성 과정에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됐던 배우죠. 이미숙 씨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제 대검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장자연 사건 관련된 진술을 받았다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네. 그 이미숙 씨가 왜 연루됐냐면 사실 윤지호 씨가 나보다 더 친했던 동료분들이 있으니까 좀 증언해달라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기명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숙 씨가 출석을 한 건데요. 2009년도에 이미숙 씨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미숙 씨가 새 소속사 대표하고 이 분쟁을 활용해서 좀 소송을 좀 유리하게 끌어오려고 했거든요. 네. 장자연 씨에게 유서로 알려진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장자연 문건에는 성접 때 강요받은 사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대방 이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재판에 활용됐으면은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그동안 장 씨를 과거에 몰랐고 사건을 통해서만 이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같은 취지로 어제 진상조사단에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또 고 장자연 씨 관련된 수사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은 지 3년이 넘었지만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 황하나 씨가 거부해서 마약 검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계속해서 며칠째 그 실시간 검색어에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었죠.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마약 유통 관련돼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이기도 하죠. 어제 경찰이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체포된 장소가 병원이더라고요. 네, 그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끈 채 연락 두절 상태로 있었는데 네. 병원에 있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군요. 네. 그 지난해 10월에 항시 마약 투약 의혹 그리고 관련해서 좀 첩보가 경찰에 계속해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물론이고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서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목할 부분이 검찰이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면서 반려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이 부분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나 이 황 씨가 무혐의 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우리 아빠랑 뭐 경찰 쪽이랑 아주 높은 분이 베프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 따져봐야 되겠죠. 2015년부터 사실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이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그 황하나 씨를 비롯해서 총 7명이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됐었는데 소환이 됐던 사람이 떨랑 2명밖에 없습니다. 황하나 씨를 비롯한 5명이 소환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고
결국 무혐의가 났는데 그 이후에 이 황은하 씨가 뭐 각종 SNS나 이런 곳에 자신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네. 경찰서에 뭐 민원실이나 어디 사이버 수사 팀이 아닌 더 좋은 더 높은 사람 만나고 나왔다. 뭐 우리 아빠랑 경찰 고위직 누군가랑 뭐 베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정황들을 보면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번에 다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지방청에 지금 마약 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 관련해서 단체 카톡방에서 음란물 유포했던 혐의가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가수 로이킴 입건했죠. 네. 정준영 씨가 있었던 카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음란물 사진 한 장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로이킴이 해당 사진을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참고인으로라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입건을 시켰습니다. 네. 혐의를 적용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 씨가 현재 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김홍택이라는 이름이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로이킴 아버지거든요. 대학 교수시죠. 네,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정준영 카톡방 멤버 논란이 자꾸 번지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 이름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디킴 가수 에디킴 본명은 김정한 씨인데요. 네. 정준영 카톡방에 역시나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현재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디킴을 역시 경찰이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모두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인데 지금 이렇게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군요. 자, 이명선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산불 관련된 소식들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그 SBS 배정훈 기자를 전화